화면을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초록의 상승의 기운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죠. 이렇게 알트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붉은색의 이런 하락을 보이는 24시간 대비해서 하락을 보이는 코인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초록색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11K를 넘지는 또 못했었네요. 그죠? 이더리움도 소폭이지만 아주 소폭이지만 빨간색이었는데 현재는 살짝 올라와서 이도도 이제 4,300달러를 넘었고 비트코인은 111K를 지금 살짝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오늘이 이제 8일이죠. 그죠? 9월 8일인데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9월이 일주일 정도 흐른 상황에서 얼핏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꽤 잘 버티지 않았나. 그러니까 9월도 어느 정도의 그 약세 흐름을 좀 각오하고 가자. 그러니까 8월달 9월이 전형적인 좀 그 계절적 요인에 인해서 약세의 그 좀 구간인데, 그리고 또 9월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라든지 코인장도 또 안 좋은 또 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한지 또 체크를 해보면서 9월 금리 결정 다음 주 수요일 날 17일 날이 FOMC가 열리는 그날인데, 열리기 전에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빅 이벤트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그 예상 시나리오는 또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어제 갑자기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반짝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는 4,000원을 넘어서게 됐는데, 어제 반짝 그 상승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렀나 이제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4시간봉 보고선 일봉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시간봉으로 지금 주말 동안의 그 흐름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는 112K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간 이 지지대 역할을 해왔던 112K였던 만큼 이제는 또 저항대로 바뀌었으니까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112K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좀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바닥을 향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상방이 아직은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봉은 121선 요거거든요. 121선이 현재가 110.9K, 오늘 아침 9시에 마감한 어제 종가는 111.1K로 또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111.1K죠. 111.1K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는 다시 살짝 떨어져가지고 110.9K, 그러니까 121선을 또 살짝 또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 21선의 그 저항에 딱 맞아가지고 딱 맞닿으면서 넘어서지는 못했죠. 그렇게 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121선과 21선이 거의 지금 뭐 맞붙었거든요. 지금 21선은 111.4K이고 또 121선은 110.9K니까 한 0.5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0.5K 정도, 500달러 선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짝 음봉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21선을 좀 넘어서게 되는지 요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1선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를 또 뛰어넘는 것인데, 지금 21선을 깨지고 나서 계속 지금 못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121선과 21선을 맞닿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미증시 이 버거타임이 되면서 21선을 넘어서는지 요것을 또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큰 움직임은 없이 그래도 중요하게 봤던 이 121선은 잘 좀 지켜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비트 도미를 체크를 하면서 토털2까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흐름이 보시면 지금 최근 그 흐름이 추세를 뭐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방이 막혀 있으면서 이제 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상방은 막혀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야지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21선을 살짝 넘을랑 말랑 하면서도 요 21선을 지금 타고 이렇게 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요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서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그 삼각수렴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하방이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제 고점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찍고 내려와서 여기 다시 상단 찍고 다시 내려왔고 상단 찍었고 뭐 한 번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차트를 뒤집어서 놓은 거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뒤집어서 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상승의 흐름이 지금 뭔가 좀 더 어울린다 라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삼각수렴의 거의 끝에까지 왔죠. 근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보게 되면은 딱 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이 이제 힘을 받는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흐름이 살짝 이 21선까지 맞닿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또 다시, 물론 다시 올라가도 있지만 하락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일단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보여진다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털2 알트코인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 시총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작성한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때 요 하락 추세를 넘어섰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작년 12월에, 요때가 작년 12월이거든요. 요때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남은 과제가 작년 3월의 고점 여기거든요. 여기를 넘어서는 것, 넘어섰죠. 그리고 50일, 200일 골든 크로스, 지금 골든 크로스 돼가지고 쭉쭉쭉쭉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51선, 201선. 그리고 작년 12월 고점 두 번에 지금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죠? 작년 12월 고점을 여기를 두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2021년 올타임 하이가 여기인데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12월 고점을 시원하게 뚫게 되면은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넘지 못하니까 2021년 올타임 하이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를 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진정한 포모 영역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뭐 이제 뭐 장 막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아직 넘어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물론 앞으로 뭐 장이 뭐 아직 한참 남았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진정한 시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서는 그 이후부터가 진정한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뭐 시즌 종료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리플 다 마찬가지고 이더 또 비트코인 다 비슷한 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그 시점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뭐 크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직 2021년 올타임 하이를 넘지를 못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니까 그 상승으로 봤을 때 얼만큼 남았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한 4점이니까 한 5%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작년 12월 고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요 정도에서 한 8.8,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 되죠.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21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가 진짜 찐 포모장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버블장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이제 10% 정도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이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막 그런 뭐 태세 전환 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뭐 시즌이 종료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었죠.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저는 하나의 그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도 잘 흐르고 있고, 그렇다면 9월 지금 현재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월별과 분기별로 또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월별을 볼게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6.4% 정도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9월달은 그래도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 2%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 한 주를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한 대략적으로 이제 한 20일 조금 더 넘게 남았죠. 아직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9월 뭐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 대세 상승 그 해 연도 그때를 봤을 때 아무리 3분기가 약세다 하더라도 3분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3분기를 상승으로 마감만 해준다면은 4분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3분기 시작 가격인 107.1K를 지켜주는지, 그러니까 9월 종가 마감 그 가격이 107.1K를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107K를 깨고 내려가도 되지만 결국에 9월 종가 마감할 가격이 107.1K 이상을 나와야지 이제 요거에 플러스로 또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지금 한 3% 정도니까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9월 또 3분기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그 흐름은 우려했던 그 9월이 아직까지는 또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9월 금리 결정 전에 저는 매우 중요한 그 시기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됐었고,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미 아실 거예요. 당연히 뭐 관심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보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일단 목요일날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었죠.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보다 살짝 좀 아래로 나와서 이 신규 일자리가 예측치보다도 줄었고 이전 달보다도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민간 고용이 5만 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전월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목요일 날이 이제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게 좀 중요했었죠. 고용 지표가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체크를 해보니까 예측치가 한 7만 건이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만 건.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훨씬 아래로 나왔어요. 그죠? 실업률은 뭐 예측치대로 나왔지만 일단 이전 달보다는 0.1%포인트 올랐고, 문제는 비농업 고용 지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급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나왔던 그 기사의 제목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비컷 가능성도 고개. 그래서 뭐 고용 쇼크, 고용 악화에 9월 비컷 가능성 높아졌다. 또 뭐 고용 충격, 실업률 뭐 이렇게 나왔고, 9월에 비컷 가능성 커졌다.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비컷 가능성 뭐 높아졌다. 뭐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정도에 따라서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나왔죠. 비컨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은 확실히 꺾였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25bp의 금리 인하가 보시면 90%예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어가지고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금리 동결의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요 금리 동결이 0% 그리고 50bp의 금리 인하가 이제 10%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 전과 완전 이제 달라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은 뭐 거의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하 얼마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졌죠. 50bp냐 25bp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이 25bp의 금리 인하를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 금리 결정을 앞두기 전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또 요것에 따라서 또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9월 10일 날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해서 P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달은 지금 PPI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날 발표가 돼가지고 지난달에 이 PPI가 지금 충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충격의 PPI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뭐 PPI가 그렇게 이게 뭐 파급력이 큰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에 예측치가 0.2%였는데 0.9%로 확 튀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달 이틀 뒤에 9월 10일 날에 요것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요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지난달에 튀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중요해졌음. 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측을 0.3%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달처럼 튀지 않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저는 아마 그럴 것으로, 그러니까 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부합되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튀었는데 이게 계속 튀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이때 이제 충격의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의 이 시기가 2021년도에도 상당히 비슷했던 그 시기를 제가 멤버십 텔방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요일날 9월 10일날 요것을 튀는지 일단 그것을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입니다. 그죠? 9월 11일날 바로 하루 뒤인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달이 2.7이었는데 예측이 지금 2.9%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달보다도 0.2%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좀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살짝 불안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튀지 않아야 된다. 이번에 CPI도 튀지 않아야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데 아마 그럴 것으로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가 2.9%인데 만약에 하회를 하거나 부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을 키우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상회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얼마나 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튀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겠는데, 일단 상승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0.1%포인트라도 높게 된다면 0.1%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3.0%가 되는 거잖아요. 3%로 다시 또 진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하락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9월이 이제 전형적인 그 약세 흐름으로 또 흐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부합만 나오더라도, 하회는 하면 더 좋고 부합만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흐를까. 일단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아직 물가가 상승할 시기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이 물가가 상승을 하려면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버블의 영역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버블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바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CPI가 급등했던 시기를 보라. 그러니까는 2011년도 CPI가 제가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CPI거든요.
보시게 되면 갑자기 팍 튀었잖아요. 언제부터 튀게 됐느냐?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요때부터죠. 요때 보시면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죠. 2021년도 비트코인이 쌍봉을 찍었을 때 첫 번째 찍었던 달이 2021년도 4월 달이었고, 이때가 2021년도 11월 달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4월 달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절정에 딱 찍었을 그 시기, 그리고 알트코인 절정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가 급등을 했던 딱 그 시기가 비트코인이 절정에 딱 찍었을 때, 그러니까 버블의 영역에 있었을 때 이 CPI가 고점을 이렇게 살짝 탁 튀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코인이다. 그러니까 미 증시도 물론 버블의 영역 뭐 이런 게 있지만 코인만큼 정확한 게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버블장이 도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021년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021년도 막 이제 1월달, 2월달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4월달에 비트가 고점을 찍고 5월달에 미친 듯이 막 코인들 알트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5월달에 알트가 그때서야 올랐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올랐다가 5월달에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코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지코인이었고요. 그래서 버블장이 도래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돈을 버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이 소비가 많아집니다.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갑작스런 소비 증가는 수요를 또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CPI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CPI가 언제 튀었느냐? 2021년 4월 달이거든요. 딱 버블장이 왔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CPI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인의 버블장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현재는 아직은 코인장의 버블이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뭐 코인장 버블이라 볼 수 없잖아요. 일단 뭐 온체인 지표, 객관적인 거 뭐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코인장에 또 버블은 오지 않았고, 또 진정한 버블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탈2로 봤을 때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선 그 이후부터가 진정한 이 버블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지, 아직 여기를 넘어서지도 못하는데 여기를 버블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인장의 버블은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상 시나리오는 아직 버블장의 진입 직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물가 지표는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주에 올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이제 그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버블의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금리 인하 요걸 또 보여드렸지만 지금 또 바뀐 것이 뭐냐면, 이제 10월달, 11월달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얼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도 금리 인하를 25bp 더 하고, 또 12월달도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12월달에는 이제 3%대 금리로 진입을 하는, 이렇게 또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금리 인하가 버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신호탄, 방아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상승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가 상승하는 그 구조는 사람들이 소비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 먼저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CPI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흐를 텐데 아직은 물가가 상승할 시기가 아니다.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버블이 먼저 와야지 그 뒤에 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이 CPI와 PPI 화요일과 수요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의견 한번 들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저의 의견을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